안녕하십니까. 네, 초선 의원으로 9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제 10월 9일 한글날은 저희 제9대 경기도의회가 이제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그 100일을 어떻게 지냈냐면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어디에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또 중점을 두고 해야 될지 그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이제 100일 동안은 과연 어디 분야에 좀 더 집중하냐. 거기서 이제 경기도의회 전체 이제 운영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고 경험을 해서 좀 많이 빨리 익숙해져야 또 지역 활동이나 모든 것을 또 겸할 수 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상임위로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자리를 잘 다지어야 앞으로의 좀 예산하는 뭐 이런 심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지역 최연소 도의원으로 굉장히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특별히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화제를 낳고 있는 김재환 도의원입니다.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는 이제 뭐 이념적이긴 하지만 그 기존에부터 보면은 말과 행동에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성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불씨를 좀 끌어당겼던 게 그 기존 안철수 의원께서 했던 새정치연합의 이제 출범이 저희 불씨를 끌어올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뭐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좀 힘든 정치의 세계로 좀 발을 들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9대 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현재 이 건설교통위원회 현안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다 보셨겠지만 남경필 그 지사님께 100대 공약 중에 이제 22건 정도가 저희 건설교통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도민들이 이제 교통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나 이런 또한 뭐 기대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저도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경필 지사님이 이제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이제 굿모닝 버스나 뭐 버스 중고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건설교통 이제 분야 공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이제 상임위원으로서 진짜 도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꼼꼼히 잘 따져서 좀 확인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그리고 환승 연계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현안 사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지난 5분 자유 발언에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발언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뭐 이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한 그 발생된 이런 혼란들은 진짜 현 정부의 무능과 그리고 졸속 행정 그리고 탁상 행정의 이제 끝판이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제 도로교통법 67조 같은 경우는 1990년도 8월에 이제 개정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25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되게 무관심하더니 이번에 갑자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이 된 안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조속하게 뭐 갑작스럽게 내놓은 대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졸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번에 2014년 1차 추경에서는 57억 원의 이제 버스 손실 분담금을 저희가 투입이 됐고, 또 최근에는 그 숨겨놨던 이제 버스 인상, 요금 인상이라는 이런 카드를 슬그머니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도민들에게 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광역버스 입석 금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안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버스 노선 중복되는 노선 체계들 그리고 뭐 이제 뭐 강역버스나 시내버스 그리고 뭐 마을버스나 이런 노선 환승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제 스마트워크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그리고 뭐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근하는 이런 뭐 공무원들 그런 산하기관들 이런 분들을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 가지고 일단은 뭐 재택근무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지방의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좀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대대적으로 노선을 정리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역구가 성남시이시죠? 예. 이 성남시에서 꼭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꼭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건설교통 분야에 있으니까 그 분야에서는 이제 판교 랜드마크 트램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위례 신사 연장선 이런 두 가지 사업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이 판교 트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렴한 사업비 대신 그 지역 주민의 이제 수건이었던 주차난 해소 그리고 뭐 이제 접근성 향상 네. 그러든지 뭐 이런 관광장으로서 활용 가치 등에 대한 이제 기대가 좀 크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신사성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성남 그 본시가지 지역이긴 하지만 성남 산업단지 230단에 이런 그 정말 폐허가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뭐 외곽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중소기업 업체가 한 3,500여 개 정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접근성 결여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이제 구직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좀 많이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계시군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판교 트램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판교 내에서 이제 네. 판교역에서 뭐 테크노밸리라든지 네. IT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실제 노면 전차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지하 굴착이라든지 터널로 가는 뭐 이런 부분들의 공사가 아니고 기존 노면을 그냥 활용하는 전차이기 때문에 저렴한 사업비로도 할 수 있고 최근에 그리고 또 성남시랑 경기도랑 또 MOU를 맺어가지고요 잘 처리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이루어지면 접근성도 그렇고 많은 도민들이 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그 지역 현안 사업 중에 이제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가 이제 150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16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부지들이랑 그런 건물들을 지금 뭐 문화나 체육 관광시설로 주민들에게 좀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예. 시급히 해결이 돼야겠군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정치에 입문할 당시에 많은 우려와 걱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반면에 또한 많은 응원과 기대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꼭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또 성남시를 위해서 바쁘게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